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어수선한 시국과 경기 침체로 인해 연말 온정의 손길마저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제 안철수 의원에 이어 어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북을 찾아 박 대통령 퇴진 등 시국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수출 부진으로 올해 전북의 전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막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기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부단체 모금액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기부자들의 손길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인후동의 한 발달장애 아동 교육시설. 이곳을 운영하는 황희 씨는 매달 수익금의 일부를 장애 아동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기 전 매일 10,000원씩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했던 일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좋은 일 있을 때마다 기부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 센터 이름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싶어서. 하지만 올겨울엔 황 씨와 같은 작은 기부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극심한 불경기에 대통령 탄핵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해지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탓입니다. 기부단체인 사랑의 열매는 올겨울 전국 모금액을 3,500억 원으로 잡았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모금도 예년보다 일주일이나 앞당겼지만 지난해에 비해 모금액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조선업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다가 지금 제조업이라든가 또 자영업자들이 좀 어려워서 지금 기부가 좀 예년만큼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겨울은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지만 주변 이웃을 돌아보는 기부의 손길은 어느 해보다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수출 부진이 거듭되면서 올 한 해 전북 전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도내 수출액은 52억 달러로 지난해 80억 달러와 비교하면 연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가 40% 가까이 하락했고 정밀 화학 원료는 무려 80% 넘게 줄었습니다. 도내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인상 요인에 대한 구체적 자료에 대한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버스업계는 노선 증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해왔고 전라북도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대권 주자들의 전북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에 이어 어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찾아 현 시국에 대한 소신을 역설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유력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이재명 성남시장. 최근 지지율을 반영하듯 익산에서 열린 강연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시장은 촛불 집회가 새 역사를 창조했다며 부패 권력을 없애기 위해 시민 스스로가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자하고 손을 잡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 치열하게 계속 싸워왔습니다. 앞선 기자간담회에서는 소외되고 낙후된 전북의 실망감을 잘 알고 있다며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비리 척결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창조 경제 이런 데 하면서 돈 갖다 응관에 쓴 거 이런 요소들을 좀 줄여서. 이 시장은 탄핵안이 의결됐지만 대통령 퇴진이 우선이라며 안철수 의원이 밝힌 여야 협의체 구성 주장과는 확연히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또 대권 주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도 대권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현재의 마음을 변치 않으면 이 나라의 대표 모습으로 저는 뽑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한편 정치지형 재편을 주장하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전북을 찾을 계획이어서 유력 정치인의 방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시국 집회, 전북도민들의 참여 열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제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서 열린 제5차 도민총궐기에 7,500여 명이 몰려 자유발언과 가두행진을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등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시민 참여가 줄지 않았습니다. 전주 외에도 군산과 익산, 정읍 등 5개 시군에서도 천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 집회가 열렸으며 전북시국회의는 박근혜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운전자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의식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6 전국 교통문화지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북의 교통문화지수는 79.8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교통문화지수는 고속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률 등 11가지 항목을 조사해 만든 지표입니다. 전북 지역 공사장에서 매달 20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군산 수송동의 건물 신축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매달 20여 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안전관리 부실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감독자와 근로자 모두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부산 소식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른바 펫팸족이 늘면서 관련 산업도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격증을 따르는 수강생들이 급증하고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주는 전문 탐정까지 생겼습니다. 부산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문화회관 강당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강아지부터 햄스터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모두 반려동물 자격증 수강생들입니다. 보호자가 없을 때 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동물 상담사, 행동을 분석하고 교정 방법을 배우는 동물 행동 교정학, 반려동물을 키우는 펫팸족이 늘면서 자격증 교육반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각 강좌당 40명씩을 모집했는데 한 강좌당 지금 대기자가 20명 정도가 더 추가로 모집되어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70대 어르신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이왕 키우는 바에는 같이 서로 정도 느끼고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원분의 선생님의 그 설명을 좀 듣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아주는 전문 탐정도 등장했습니다. 5년째 고양이 탐정가로 활동 중인 44살 옥수철 씨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 어디든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찾은 고양이만 800마리 정도입니다. 고양이를 이제 대신 찾아드리면은 그분들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보람으로 가족을 찾아줬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가정이 늘면서 앞으로 반려산업과 관련된 각종 직종과 자격증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전북현대가 10년 만에 출전한 클럽 월드컵에서 아쉽게 역전패했습니다. 전북현대는 어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멕시코의 클럽 아메리카와의 맞대결에서 선제골을 넣으며 기세를 올렸지만 연속골을 내주면서 패해 레알 마드리드와 대결이 무산됐습니다. 도내 문화유산을 일반에 공개하고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문화재 활용 사업 가운데 군산 근대문화재 야행과 정읍 김동수 가옥 건축 이야기 등 도내 4개소의 문화재 활용 사업이 우수 사례로 전국 최다 선정을 기록했습니다. 군산 근대문화재 야행은 지난 8월 밤 시간에 근대문화유산과 주변 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김동수 가옥에서는 고택 체험과 한옥의 미학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자치단체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지역 우수 인재 육성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연말 대규모 기부가 잇따라 익산시의 장학 사업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 지역 중학생의 75%가량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완주군은
대학 수시 선발과 농어촌 전형, A향 장학금 지급 등으로 40% 남짓하던 지역 중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이 크게 늘어 우수 인재 육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좋은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말을 맞아 익산 지역 기업체들의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우파인캠이 익산시에 연말 장학금으로 8,500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주식회사 상공에너지도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2천만 원을 익산시에 전달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나눔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취미 활동과 건강 관리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청춘제를 열고 노래 공연과 미술, 사진 등 다양한 작품 전시회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진안 가위박물관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층 규모로 문을 연 진안 가위박물관은 가위의 역사를 비롯해 우리 생활 주변의 가위는 물론 중세시대의 세계의 가위 등 1,50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견학이라든지 체험 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간히 축제 같은 것도 마련을 해서 국민들하고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가 크게 늘면서 매출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무주군은 사과와 천마, 옥수수 등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와 온라인 판매로 지난달까지 2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작년 매출 100억 원을 2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라북도의 자원봉사자 증가세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도내 자원봉사자는 4만 3천 명으로 증가율은 42%에 그쳐 충북, 충남과 함께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자원봉사자 평균 봉사 횟수는 5.3회로 전국 평균과 비슷했습니다. 불우한 이웃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절실한 매서운 추위가 다가왔지만 혼란한 전국으로 연말연시를 훈훈하게 했던 나눔의 손길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부나 후원이 줄게 되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은 올겨울을 보내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도심 길거리에 빨간 자선 냄비가 등장해 오는 31일까지 전주와 군산 등 도내 각지에서 모금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의 전북 목표 금액은 1억 원입니다. 모금액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기부 참여는 여러분의 십시일반의 마음이 담겨집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 불황과 부정청탁법 여파 등으로 인해 기업과 단체들이 성금 모금의 조바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전 국민이 분노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에 대한 관심이 소원해져 모금 분위기가 뜨거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현 시국에 대한 걱정으로 도민들의 관심은 당연히 국정농단 사태 그 촛불 민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은 더욱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텔레비전 불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탄 한 장으로 추운 겨울을 버텨야 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눈길과 온정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견주 모금 활동 중에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자선 냄비에 다가와 모금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춥고 고단하다고 합니다. 나라 사정이 여의치 않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졌지만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됨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올해 전국의 교육과정 우수학교 가운데 도내 초등학교 2곳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가 선정한 2016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도내에서는 동상초등학교가 상위 15%인 최우수 학교에 선정됐고 전주 진북초등학교도 우수학교에 포함됐습니다. 동상초는 5년째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고 진북초는 올해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원도심 복지학교입니다.
새학기의 교원 발령을 2월 1일로 앞당기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올해 도내에서는 적용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해마다 개학을 얼마 남기지 않고 교원 인사 발령이 나면서 혼란이 있다고 보고 2월 안에 학급 담임 배정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도교육청은 수업 일수와 방학 등 학사 일정을 개편한 뒤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학기 교원 조기 인사 발령은 그동안 교원 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익산, 김제, 임실, 순창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방제 대상목을 모두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방제 대상목은 5개 시군 17만 1000여 그루며 이 가운데 고사목이 3만 9천여 그루인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재선충이 발병하는 곳은 모두 배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선충병 발병 지역 주변 우량 산림은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장기 계류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가 실시됩니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부안 격포항 등 5개 항구에서 장기 계류 선박을 대상으로 계류 상태와 침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활동성이 떨어지는 겨울엔 선박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배 소유주 등을 상대로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주 만성초등학교가 공공건축 가운데 가장 우수한 건축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만성초등학교가 외관보다 내실을 중시하고 친환경적이며 다양한 맞춤형 공간을 창출한 설계로 평가돼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3월 개교한 전주 홍산초등학교는 우수시설학교 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송년음악회가 15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있습니다. 군산 시립합창단의 기획연주회가 오는 15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크리스마스 캐럴 파티로 펼쳐집니다. 순창군 작은 영화관이 내일부터 이틀간 올해 화제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대사 없이 춤과 노래만으로 무대를 꾸미는 댄스 뮤지컬 판타스틱 아쿠아가 15일 완주 문예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삼례 나라 슈퍼 3인조 사건을 소재로 한 연극 귀신보다 무서우니 창작 소극장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탄소기업 청년 채용의 날 행사가 모레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립니다. 이종범 야구 해설가 초청 특강이 최고를 향한 도전이란 주제로 오는 15일 전주 MBC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오늘 문화공간 무지개에서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1회 항공서비스 산업 아이디어 발표회가 오늘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있습니다. 전주음악협회가 지역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전주 소년소녀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막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정읍 12도, 전주 11도, 완주 10도 등 9도에서 1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